자, 1번요. 갑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 없이 병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갑이 이제 을에게 이제 매매를 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전매를 했어요. 이전 등기 없이. 그러면은 등기는 여전히 지금 현재 갑에게 있고 이제 매매와 전매만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일단 세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제 뭐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1번 갑을병 3자 간에 갑으로부터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병이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3자 합의가 있으면은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예,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자 합의가 없더라도 일단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유효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3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병은 이제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신해서 행사한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2번, 일단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갑을병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죠.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3번, 갑을병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병이 직접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을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 관계랄지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관계, 자, 두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권리 의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생기는 권리 의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그대로 존재하고 을과 병의 권리 의무에 따른 권리 의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병이 갑한테 이제 직접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직접 청구를 한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요,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4번과 같은 문제가 됩니다. 자, 갑을병 3자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과 을이 그들 사이의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더라도 갑은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때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합의 해지를 했어요. 두 사람 사이 해지를 했다는 거죠. 자, 해지를 했으면 갑은 을에게 X 물건을 만약에 10억 원에 계약을 했다면은 갑은 을에게 X 물건을 넘겨줄 필요가 없어졌죠. 합의 해지를 했기 때문에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물건을 이전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3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이 직접 청구를 할 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갑은 이전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 갑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갑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갑을병 3자간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를 안 해주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10억에 주고 샀고 병이 을한테 다시 12억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을은 10억에 샀다가 바로 12억에 전매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갑이 제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안 해주면 을은 제 중간생략 등기를 하려고 할 것이고 병은 을한테 12억에 사나 갑한테 12억에 사나 동의를 하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를 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간생략 등기를 함으로써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이제 갑이라는 거죠. 갑. 따라서 갑이 중간생략 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중간생략 등기를 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10억에 샀는데 5천만 원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5천만 원 더 줄 테니까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 정도 하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10억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10억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갑한테 10억만 주고 직접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갑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5천만 원 더 주기 전까지는 나는 못 준다라고. 그래서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2번은 이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 등기라는 것은 권리 발생 요건이지 권리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됐다고 해서 물권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원인 없이 말소됐으면 그 말소된 것이 무효가 되는 거죠. 말소된 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말소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물권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일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다가 이것이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는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을은 소유자인데 이것이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말소된 것이 무효인 거죠. 말소된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을이 여전히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때 발생하고 그 손의는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본등기를 할 때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다만 어떻게 돼요? 가등기한테 그 순위,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매매를 하고 우리 가등기 어제 그때 했죠. 가등기에 그래서 매매를 하고 이 사람한테 가등기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일 해가지고 원래 소유자가 갑이면은 갑 앞으로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는데 을 앞으로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진 않고요. 한 중도금 정도 받고 가등기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해가지고요. 원래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전 등기를 아직 안 돼 있고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만 돼 있는 거죠. 을 앞으로 가등기만 돼 있어요. 그럼 가등기 할 때는 이렇게 본등기 할 자리를 남겨놓고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등기만 되어 있고 아직 본등기는 안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갑을 상대로 해야 되겠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지금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제 본등기를 하는 거죠.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됩니다. 자, 본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본등기를 하면은 이 본등기를 한 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본등기를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가등기를 3월 15일 날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병 앞으로 이전 등기는 3월 20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3월 20일 날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언제 했느냐? 요것을 3월 31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본등기를 할 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가등기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소유자가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죠. 을도 소유자이면서 병도 소유자일 수는 없기 때문에 누가 과연 소유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순위가 빠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순위에 있어서는 본등기 한 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한 때 순위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월 15일을 순위로 보고 병은 3월 20일이 순위가 되기 때문에 을이 순위가 앞선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이제 등기관이 이렇게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말소를 한다. 자, 그래서 본등기를 한 때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한 때 다만 그 순위만 가등기 한 때로 소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사람과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순위가 가등기 한 때로 소급한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등기 명의자가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 소유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권하는 전 소유 명의자가 등기 원인의 무효를 증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등기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요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은 갑 앞으로 이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단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서 을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너한테 판 적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소유자니까 네 등기 말소해라라고 갑이 을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갑이. 그래서 을은 스스로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이 갑이
을의 등기를 말소해라라고 주장할 때는 갑이 을이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 원인이 무효임을 증명해야 된다. 만약에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일단 이 매매가 유효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을이 스스로 매매가 유효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고 갑이 이 효과를 부인하고자 하는 갑이 이 매매는 무효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이 없다라는 걸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소유 명의자는 갑이 되겠죠. 전소유 명의자가 등기 원인의 소유 명의자의 등기 원인이 무효임을 증명해야 된다. 자, 그 등기 원인이 바로 매매죠.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매매, 법률행위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소유 명의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은 인정된다는 거죠. 자,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인정됩니다. 채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등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당장 3월 15일 날 가등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매매를 통해서 이행은 언제 하기로 했냐? 3월 3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3월 15일 현재는 지금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장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사할 수 있으면 가등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만약에요. 그래서 소유자 해가지고 일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 앞으로.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요. 갑은들한테 팔지도 않았는데 이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을에게는 이제 등기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갑이 입증하면 되겠죠. 나는 얘한테 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입증해 버리면 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입증하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이제 상실하게 되겠죠. 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것이 입증돼 버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소유권이 사라지는 거죠. 소유권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그러나 등기는 남아 있으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등기 말소 청구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등기 말소 청구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등기 말소 청구권을 가등기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등기라는 것은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장래에 생길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는데 왜 가등기를 합니까? 본등기를 지금 할 수 있으면 본등기를 하는 것이지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본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가등기가 인정되는 겁니다. 5번 위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멸실된 건물과 같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서 멸실 건물의 등기 부상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한 경우 말은 어렵게 나왔지만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다라고 했는데 이 표제부 부동산 표시 그러니까 이미 멸실된 건물을 어떻게 돼요? 멸실된 건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다 보니까 이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어가지고 등기부가 있는데 이 건물이 멸실됐어요. 멸실됐으니까 등기부도 사라져야 되겠죠.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 이것을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건물을 지었어요.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다른 건물이니까. 그런데 새로 만든 다음에 이 건물 기존에 있었던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 표시란의 유용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사항란,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등기 그 기록 부분, 갑구나 을구만 무효 등기의 유용이 가능한 것이지 표시란은 유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등기 추정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등기 추정력. 등기와 관련돼서는 중요합니다. 자, 1번. 부동산 보존 등기가 격려된 이상 그 보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추정되므로 다른 사람의 건물을 신축한 사람 사실이 드러나면 추정력은 깨진다라는 거죠. 보존 등기 추정력은 이런 거죠. 자, 보존 등기.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이 B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면은 일단 을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라는 추정은 되겠죠. 일단 을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누가 하냐면요.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을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원시 취득했구나라고 이렇게 거기에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물건을 지은 사람, 원시 취득을 한 사람이 누구냐? 갑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다는 거죠. 갑이 스스로 이것은 원래 내가 지은 건물이다 라고 이 사람이 법원에 와서 입증을 했습니다. 입증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갑의 것이 되는 거죠. 갑의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을의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입증이 본복이 돼버렸잖아요. 입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정력이 미치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맞다 내가 깜빡했구나. 갑이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맞다. 다만 내가 갑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이제 을이 주장을 합니다. 자, 말을 바꾸는 거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이때 을이 매매를 통해서 내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사실은 등기부에 나타나질 않죠. 등기부에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는 것만 기록돼 있잖아요. 이전 등기는 다르죠. 이전 등기는 다르잖아요. 여기에 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죠. 등기부.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통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했구나,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라는 것에 추정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갑이 어떻게 돼요? 이 매매가 없었다라는 사실,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등기부만 보죠. 등기부는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등기부만 보죠. 이 등기부만 있기 때문에 이 등기부에는 뭐만 있습니까? 그냥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거밖에 안 써져 있잖아요.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에도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스스로 이제 갑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을 스스로.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추정력은 깨진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걸 입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을이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맞다. 갑으로부터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매매를 통해서 내가 샀다라는 걸 을이 입증하게 되면은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산 것이 맞으니까. 그것은 이제 을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추정력은 깨지죠. 2번. 깨지지 않는다고 틀렸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될 때는 추정력이 깨진다는 거죠. 일단 을이 소유자라고 추정되지만 갑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없는 허무인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등기가 약간 의심이 가는 거죠. 의심이 가면 추정력이 깨지는 거죠.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을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면 추정력은 깨지는 거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로 추정된다.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경우에는 말소된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된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로 여전히 추정된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가등기는 어떠한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 가등기는 어떠한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등기 효력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단지 본등기를 했을 때 그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등기 권리를 양도할 수가 있다. 이것 빼고는 어떠한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소유자에게도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다라고 했죠.
자, 등기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4번은 이제 점유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주 일반적인 것만 이제 적었습니다. 자, 보죠.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2번 보시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로 취급한다고 했어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고요.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을 특히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자, 3번 직접 점유자에 의해서 간접 점유가 침해된 경우 간접 점유자의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했었죠. 간접 점유자가 있다라는 것은 간접 점유자가 있다라는 것은 직접 점유자가 누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와 충돌했을 때 누가 우선된다고요? 직접 점유자가 우선된다는 거죠. 따라서 직접 점유자에 의해서 간접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의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잖아요. 그러나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침탈자에 대해서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이렇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일 때 이 사람은 임대인이면 간접 점유자, 임차인이면 이제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점유가 병에 의해서 침탈이 됐어요. 병에 의해서 병이라는 사람은 무단으로 막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직접 점유자는 단위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거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갑도 병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이때 갑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죠.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되겠죠. 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자기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번 상속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가 있다. 상속은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10년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승계했어요. 이 사람이 상속인이다. 상속도 점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5년을 점유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점유의 분리병합을 이제 이 시간에 할 텐데 이 상속인은요, 이 피상속인, 사망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피상속인의 점유와 자기의 점유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을은 15년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지. 자기의 5년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상속은 그냥 승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15년의 점유만 주장할 수 있지 자기의 5년간의 점유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그 점유에 있어서 자주점유, 타주점유의 가장 큰 실익은 시효취득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시효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자만 인정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요 20년간을 점유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10년을 점유했습니다. 10년을 점유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타주점유고요 이 사람은 자주점유예요. 자, 이러면은 이 사람이 총 합치면 어떻습니까? 30년을 점유했죠. 30년. 자, 점유취득 시효는요. 20년간 점유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럼 20년간 취득해야 되는데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점유는 자주점유해야 돼요. 그러면 자주점유,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은 자주점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타주점이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20년과 30년을 합쳐가지고 20년과 10년을 합쳐서 30년의 점유를 주장하게 되면 30년의 타주점유가 돼버립니다. 30년의 자주점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타주점이니까. 그래서 30년의 타주점유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30년 타주점유가 되니까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점유만 분리해가지고 이 사람의 점유를 끊어버려가지고 분리해가지고 20년의 자주점유만 주장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이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 제외시켜버리고 자기의 20년의 자주점유만 주장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점유가 넘어오는 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점유가 넘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고 항상 이렇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요건 조금 오늘 이제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울러 주장해야 돼요. 자기의 점유만 분리해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